주목해볼 뉴스 3가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한국경제TV 출연자와 와우넷 파트너들을 상대로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섹터가 주목받았을지 관련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올해 초 2,3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이제는 3,000피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올해 파죽 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3,200 고지전을 펼치면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경제TV의 주요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투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투자 선호 국가입니다. 한국이 절반에 가까운 49%, 미국이 27%, 중국이 14% 등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코스피 지수 밴드의 예상 상단은 어땠을까요? 3,500포인트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48%, 3,400을 상회할 거라는 의견이 30%를 가리켰고요. 일부는 3,600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더 잘 갈 거라는 관측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처럼 하반기 증시를 끌어올릴 핵심 동력은 무엇일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각각 32%의 출연자들이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기업 실적의 발목을 잡는 관세 전쟁의 완화를 주목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리스크로는 작용할 게 이 금리 인하의 지연 그리고 기업 실적의 부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 순서로 언급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주목해볼 섹터가 무엇일지일 텐데요. 우선 주요 출연자들의 23%가 조방원으로 이루어진 조선과 방산, 원전을 꼽아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를 낙점한 출연자가 20%, 뒤이어서 반도체와 금융, AI를 꼽아냈습니다. 하지만 주목되는 건 출연자들이 조방원을 1위로 꼽은 데에 반해서 와우넷 파트너들은 바이오와 반도체, AI 순서로 기대를 해볼 만하고 조방원을 꼽은 파트너들은 8%에 불과했는데요. 조선과 방산, 원전이 일단 이끌 섹터로 꼽히고는 있는데 바이오와 반도체, 조방원 중 어떤 쪽을 더 주목해봐야 할지는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그널도 체크해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약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탈환했었고 파운드리 종목들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라섰죠.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소부장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올 초 53,400원으로 출발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3월에 62,200원으로 이렇게 6만 전자를 회복하더니 어제는 약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탈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덕분인데요. 삼성전자는 165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장기 계약이고요. 지난해 가동했어야 할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준공이 최근 2, 3년간 대형 고객사의 부진 속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된 바 있는데 내부에선 공장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 마을로 불리는 스타게이트의 근처, 이 테일러 팹의 존재는 이제 빛을 발할 전망인데요. 어제 브리핑 때는 계약 상대가 글로벌 기업이다 이 정도로 짚어봤고 원래가 공시가 잘 되지 않는데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본인의 X 계정에 테슬라가 그 주인공임을 스스로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 AI 칩을 생산할 거고 직접 생산 라인을 둘러볼 거다.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다면서 이렇게 귀여운 이모지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계약이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다. 이제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 거라고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머스크의 집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스타게이트의 위치가 이 스타베이스가 이곳으로 머스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테일러 팹과 정말 30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번 장기 계약을 통해서 분기마다 적자를 내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개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TSMC가 점차 매출을 늘려갈 때 삼성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DS 부문에서 이렇게 매출 감소세를 기록해 왔는데 하지만 연평균 2조 8,500억 원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31일 컨퍼런스 콜과 함께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에 당장의 수익성 개선 가시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2020년만 하더라도 TSMC가 54%대, 삼성전자가 거의 16%에 가까웠는데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현재는 TSMC가 67.6%, 삼성전자가 7.7%의 글로벌 파운드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원형의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현실을 체감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AI6 칩을 생산하게 되면서 파운드리 아픈 손가락을 엄지를 치켜 세울 손가락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어제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때 이 AI6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으로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향후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로봇 등 테슬라 생태계 전반에 쓰일 수 있는 점에서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투자 포인트로 부각이 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삼성의 GAA 공정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술임을 처음으로 시장과 고객이 함께 확인했다면서 오늘 리포트를 통해 밝혔는데요. 한편 개인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쌍두마차 반도체 투톱을 향한 시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승리를 점친 개인 투자자들이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1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4,600억 원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2조 7,600억 넘게 사들였는데요. 이 가운데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목표가 84,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서 국내 소부장 전반에 훈풍을 기대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졌는데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확인을 해보면 소재 기업 중에서는 솔브레인, 부품주 중에서는 코미코,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는 파운드리 비중이 큰 HPSP와 원익 IPS에 별 3개를 부여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던 두산 테스나와 인프라주 유니셈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처럼 앞으로의 삼성전자 그리고 그 공급망 안에 있는 종목들을 기대하는 증권가들이 많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 할지,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안에서 탑픽은 뭘지 반도체 소부장주 옥석 가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확인해 볼까요? 관세 무풍지대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슈퍼 IP들의 컴백 전망에 상승했던 엔터주, 그 하락 요인은 무엇이었을지 체크해 보시죠. 올 들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던 엔터주가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은 그 5가지 하락 요인들을 짚어내면서 엔터주 부진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시장이 관세에 둔감해졌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타 업종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한한령 말은 많지만 그 뉴스의 공백이 두드러지는 점, 그리고 BTS 등 메가 IP의 컴백 지연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발 사업 리스크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반기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스트레이키즈와 데이식스, 엠믹스 등의 투어 실적이 반영이 되고 내년 예상 PER이 주요 엔터사 중에 가장 낮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엔터주가 주가 부진을 털고 다시금 상승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장 마켓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